전라도라는 이름으로 천년을 이어온 땅. 나라의 곡창으로 불릴 정도로 물산이 풍부했던 이곳에서 오일장의 역사가 시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된 조선 최초의 새로운 시장. 그것은 백성들 스스로 일으킨 오일장이었다. 그 장시가 발생한 곳이 바로 전라도 서남부 지역이에요. 광주, 나주, 무안, 한평 지역에. 그 지역은 이제 이렇게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인 여건이,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죠.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전라도 오일장에는 5일마다 장이 서고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든다. 오일장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먹거리도 풍성하고 5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그 재미가 되게 쏠쏠하거든요. 조금 더 달라느니 뭐 그게 돈 같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맛에 오는 거지. 장난만 와서 놀라고 와 장난만. 여기 와서 내 생일 잘 먹고 놀고 즐기고. 오일장에 가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나고 마음에 소소한 행복이 차오른다. 그리고 오일장은 이제 그 상품의 교환 장소이고 또 만남의 장소이고 또 정보가 교환이 되고 또 오락이 공연이 되고 또 여흥을 즐길 수가 있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복합 문화 공간이다. 다양한 만남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전라도 오일장. 500여 년을 이어온 역사의 공간은 오늘도 사람들로 야단법석이다. 근대 역사 문화 도시로 불리는 군산. 특히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식량수탈의 창구였다. 당시 극심했던 일제의 식량수탈은 전라도 사람들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식량을 빼앗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오일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 오일장은 상설시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떠나간 농촌 오일장은 하나둘씩 사라져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꿋꿋이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오일장이 있다. 바로 군산 대야장. 한때 지역의 경계에 있다고 해서 직영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대야장은 현재 군산의 유일한 오일장이다. 여기가 배 닿는 배달매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부터, 그리고 또 행정 개편되기 이전에 여기가 그 면단위의 중심이었어요. 인피, 미면, 나포, 성산, 청하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면단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지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그런 얘기로는요. 하루 9차례 열차가 오간다는 대야장 앞 기차 건널목.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가 오가는 곳으로 장항선 복선 철도공사가 완공되면 사라지게 될 대야장 풍경 중에 하나다. 대야장을 지난 열차가 도착한 곳은 대야역. 1912년 군산선 개통과 함께 들어선 간이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곳이다. 2008년 군산선이 장안선과 연결 개통된 후 유일하게 남은 옛 군산선의 간이역. 오일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야역은 이제 지나간 추억이 되었지만 대야장의 명성은 여전하다. 지금도 1일과 6일이 되면 대야역 인근 도로변은 노점들이 줄지어들어서 무지갯빛 장관을 이룬다. 새벽길을 달려와 좌판을 여는 상인들, 군산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모인 이들이다. 시장길을 걷다가 대야장 명물을 하나 발견했다.
그릇가게 입구에 걸려있는 커다란 시계.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니 대야장 터줏대감 이종정 씨다. 시계가 오래됐거든요. 지나가는 고객들 시간도 알려드리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 걸게 됐습니다. 예. 보고들 뭐라고 하세요? 예? 시계 보고. 아, 지금 몇 시네. 차 시간 늦었다면서 빨리 뛰는 분도 있고, 아이고, 이제 차 시간 늦었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야시장 공식 시계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도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말하면 바로 찾아낸다는 이종정 씨. 손님이 있어야 상인도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40년 동안 대야장을 지켜왔다. 쌈터나 다름없어요. 바로 이웃이 제 고향이거든요. 뭐라고 그때 당시 비유를 해야 될까? 그게 참 살기 좋은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참 마진도 괜찮았었고 또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 사연도 많았던 이종정 씨의 그릇 장사 40년. 플라스틱 그릇 덕분에 장사하는 재미도 맛봤고 주소지까지 찾아가며 지갑을 찾아준 고객과는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는데 그의 장사 철학은 소박하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제가 참 1,000원 남기려면 50원 남기고 500원 남기고 이런 식으로 양심적으로 하니까 좀 버는 데는 좀 늦을진 몰라도 그 마음 편해요. 가을빛을 머금은 크고 작은 꽃과 나무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찾는 이들이 늘어나 이제는 대야장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주역들이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곳이 바로 시장. 이러한 특성상 시장이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대야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시장이 오전만 잠깐 섰다가 오후에는 전부 다 가는 그런 썰렁한 시장이었었거든요. 근데 IMF 나고 난 이후에 젊은 분들이 식장 없이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추럭 하나 사가지고 채소, 생선, 과일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와가지고 같이 시장을 형성이 되면서 이 시장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야장의 변화와 성장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한 몫을 톡톡히 해냈다. 90년대만 해도 우시장으로 유명했던 대야장의 명성을 잇기 위해 지난 2008년 한우 특화단지가 조성된 것. 우수한 품질의 한우만 판매한다는 대야장 한우 특화단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맛볼 수 있다는 소문에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대야장은 우시장이 아닌 맛 좋은 한우로 더욱 유명하다. 제가 서울서 이 집 고기가 맛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이걸 먹으러 왔어요. 오는 길에 새만금, 선유도도 갔다 오고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천세여인이 같이 올 걸 아쉽네요. 5일장에서 만나는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 대야장에도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나타나는 작은 국수집. 장날만 문을 여는 시장 맛집으로 잔치국수와 비빔국수 두 가지만 판매하는데 장날에는 손님들이 줄을 선다. 원래 맛있었어요. 지금부터 자주 가요. 양도 많고 싸고 국물도 맛있고. 우리 이 집 단골이에요. 시장 올 때마다 와. 몇 년째? 5, 6년 됐죠? 장날이면 새벽 5시부터 육수를 끓이며 장사를 준비한다는 조정순 씨. 손님들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국수를 삶아 맛깔스러운 양념과 함께 금세 국수 한 상을 차려낸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걸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 생각 이로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뭐라고들 하셔요? 잘 먹고 간다 소리가 제일 좋죠. 다른 보람이 뭐 있겠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맛있게 잘 먹고 갔다 할 적에 잘 보람 느끼고
기분도 좋고. 대야장 장날이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코스로 자리 잡은 시장국수. 넉넉한 양과 맛,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은 새벽길을 달려온 상인들과 5일장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고 있다. 저희 집이 국수로서 이렇게 또 뭐 유명사라고 해야 하려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 느껴요. 여기는 시골에서 많이들 나오시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고 하면은 시장하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먹고 포만감 있게 하고 주고 싶어요. 내 이익만을 우선하기보다 서로 필요한 것을 넉넉히 나누려는 마음. 그것은 사람들이 새벽길을 마다하지 않고 5일장을 찾는 이유이고, 대야장이 군산 유일의 5일장으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토대일 것이다. 장날이면 길게 늘어선 대야장의 노점들. 그 무지갯빛 물결 따라 정겨운 사람꽃이 피어난다. 전라도 5일장 중에서도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시장으로 손꼽는 곳이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구례 5일장. 조선시대 한양의 시장에서나 봤을 법한 기와를 얹은 장옥들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지리산 위로 서서히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각. 누구보다 일찍 장사 준비를 서두르는 이가 있다. 뻥튀기 장수 고희경 씨. 한 30년 됐지. 30년. 30년. 네. 그럼 30년 동안 매일 장날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장날마다. 3일과 8일의 장에서는 구례장. 5일 만에 문을 연 상인들이 판매할 상품들을 진열하느라 분주하다. 그들은 수십 년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5일장과 함께 해왔다. 선조들 오면 돈도 좀 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새끼들한테 손 못 벌리지 않아. 구례읍에서도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구례장. 한식 장옥 30여 동과 정자 4동을 갖춘 5일장으로 장날이면 구례, 남원, 광양, 하동 등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지역 농민들이 정성껏 가꾼 농산물들이 펼쳐진 노점은 5일장 나들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노점 좌판 위로 넉넉한 정이 오간다. 지리산에 키운 산나물과 약초에 여수, 광양에서 올라온 신선한 수산물까지 구례장 장거리는 그야말로 풍성하다. 원래는 지금 현재 경찰서 앞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때 낳지도 않았을 때 같아요. 그때 시장이 있다가 지금 현재 상설시장 앞에 있는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여기는 1961년도에 옮겼고요. 그 다음 재개축은 65년도 6월 23일 날 시장이 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한옥으로 시장을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관광을 많이 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덕분에 상인이나 손님 모두 날씨 걱정 없이 장보기를 즐길 수 있어 좋지만 5일장 하면 역시 다양한 노점. 시장 곳곳에 펼쳐진 좌판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건 제철 맞은 갖가지 농산물. 그 옆으로 어머니표 반찬거리들도 있다. 장에 오려고 어제 저녁 내내 준비하셨다는 도토리묵과 나물. 어머니의 포근한 정이 가득하다. 할머니가 키우신가? 밥하고 할머니가 크지. 젊은 사람 이런 거 가디. 내 있으니까 가져와. 이른 새벽 장터에 나와 하루 종일 물건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덕분에 얻은 것이 많으니 고마운 5일장이다. 어머니도 여기서 오래 하셨나 보네요. 나요? 네. 40년 넘었네. 40년? 네. 와. 언제가 제일 재밌어요, 어머니 장사하시다가? 물건 팔고 돈 받을 때 제일 재밌고. 또 손님들 와갖고 할머니 오고 막 그럴 때 저런 볼 때가 제일 재밌고.
애들 많이 와갖고 나와짝지글 막 먹고 놀고 그럴 때가 재밌고. 잔뜩 흐렸던 날씨가 개면서 구례장 분위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문을 연 뻥튀기 가게에서는 아내 정벽 씨가 막 나온 튀밥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뻥튀기 장사를 함께해온 그녀답게 능숙한 손길로 튀밥을 다루는데 이거 다 팔려요? 이렇게 하면? 또 팔릴 때는 팔고 다 안 팔리면 또 놔뒀다 놨는데 팔고. 사람이 많이 와야 잘 팔리지. 사람이 많으면 안 팔리고. 튀밥을 찾는 이들이 줄면서 옥수수나 돼지 감자 등 볶은차를 함께 팔고 있다는 부부. 명절 대목에나 신나게 뻥튀기 기계를 돌릴 수 있답니다. 예, 쌀려야 돼요. 이건 뭐. 쌀려야 돼. 요거대로 튀기고. 1시간 뒤에 오시오. 예. 반가운 튀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가져온 재료를 넣고 뻥튀기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기계도 그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변했지만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고희경 씨가 30년을 외쳐온 이 소리. 이제는 구례장을 대표하는 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성껏 튀밥을 챙겨주는 부부 모습에 손님은 1시간을 기다린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다. 그냥 사무실 때는 이렇게 굳이 장에 5일장에 와가지고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얼마나 좋아. 5일장에 또 오고. 어머니 이거 조금 나눠 갈게. 아, 주지 마. 왜? 먹을 사람 없어. 아, 먹을 사람 없어. 큰 거니까. 주지 마. 먹을 사람이 없어. 먹을 사람이 없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5일장 상인에게 다가가 방금 튀긴 튀밥을 나눠주는 남자.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것이라도 애써 나누고 세심하게 챙기는 그 마음이 참으로 정겹다. 아이고 고야 친구 어머니라니까. 내가 여기 고향이 여긴데 초등학교 친구 엄마 어머니 그러니까 벌초 오늘 왔다가 친구네 집 들려서 이거 뻥튀기 했으니까 어머니 좀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가고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잡곡이나 찹쌀을 사갖고 쌀 같은 걸 사갖고 이제 올라가지.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5일장은 5일마다 열리는 작은 축제. 정성껏 가꾼 농산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요란한 볼거리나 여흥거리가 없어도 장나들이는 충분히 즐겁다. 뜨겁게 달궈진 쇠를 연신 두드리는 이 사람. 구례장 대장장이 박경종 씨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기구를 제작하고 있는 그는 며칠 전 손을 다쳐 작업을 쉬어야 했다. 20년 동안 쇠를 달구어 농기구를 만들어 왔지만 그에게 대장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14살부터 매질했어요. 14살부터. 네, 그때부터 매질했어요. 부치 이제 소천하신 지는 한 15년 됐어요. 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 혼자 한 거죠. 그 전까지는 항상 했었는데 같이 했어요. 같이 일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일이 좀 많이 좀 느려. 혼자 하니까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해내야 하니 호미 하나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2,000도가 넘는 화로에 쇠를 달구고 끊임없는 매질과 담금질을 반복하는 경종씨.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농기구의 모양을 다듬어가는 것은 오롯이 대장장의 감각. 쇠가 달궈지면 작업을 멈출 수 없고 자칫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내 당신이 항상 이걸 하다 보니까는 나 때 되면 저 어떻게 버텨나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자연스럽게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와버리더니 또 이게 너무 이제 많은 걸 알다 보니까는 쉽게 이 일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죠, 이제 저는.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지만 농민들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대장장이. 농사철이 가까워지면 경정씨 가게는 농기구와 연장을 찾는 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사용하기 편하게 잘 다듬어진 농기구에 주인의 친절이 더해지니 지켜보던 손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맡겨봤는데 어떠세요? 네? 맡겨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소. 예, 주인부터 사장님이 좋구만. 사장님이 좋고. 무엇이 좋아요, 무엇이? 예? 무엇이 좋아? 무엇이 좋아? 말을 우선에 따뜻히 잘해줄게. 이제 연장은 또 이제 건쳐봐야 알고. 옛 시장의 정치를 즐길 수 있는 구례장. 그리 크지 않은 장터지만 풍성한 장거리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오일장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어 더 반가운 곳이다. 좋죠. 한국적이고 재밌고 또 사람들 많이 보고 또 먹을 것도 많고. 사람의 멋이 있잖아요, 오일장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개 모여서 어울리고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 공간. 500여 년 전 조선 최초로 장이 열렸던 전라도.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얻은 풍부한 산물들이 장거리가 되었고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유로이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5일마다 삶의 축제를 이어갔다. 그 애초에 탄생한 게 사람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서로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교환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나눔의 정신, 또 상부상조. 그 전라도 사람들의 어떤 넉넉한 마음, 인정, 그래서 나눔의 정신, 상부상조의 정신이 어쩌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오일장 특유의 매력은 여전하다. 다양한 장거리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누구든 부담 없이 정을 나누며 힐링하는 공간. 그래서일까 5일마다 찾아오는 전라도 오일장의 야단 법석이 참으로 좋다.